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세계 DF, 신세계 면세점에서 정보보안 총괄을 맡고 있는 최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키사 버그 바운티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쪽에 좀 수준을 높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를 좀 드리고 저희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버그 바운티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내부적인 이런 행위들을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공유를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를 좀 부탁을 좀 드렸고요. 꼭 반드시 버그 바운티를 해야 된다. 그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점들을, 저희가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득을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혹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레벨업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 기업들 또는 담당자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 네, 어, 파트는요, 네, 실제적으로 대외 보안 이슈에 대한 부분들부터 간략하게 좀 전달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왜 키사에 버그 바운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버그 바운티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 그래서 실제 버그 바운티의 결과가 저희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공유를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돌아보면 이 키사 버그 바운티를 왜 했는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부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외 정보 보안 이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작년 2021년도를 보면은 되게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기업마다 좀 있었고, 정부기관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작년부터 내부 통제대 과태료 및 과징금, 뭐 이런 부과 금액들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다시 뭐랄까, 협, 어, 그, 다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2차 피해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총 한 7가지로 좀 제가 한번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행사 사이트에서 해킹 공격을 당해서 한 17만 건 정도가 유출됐고요. 온라인 사진 편집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한 19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돼서 디백에 공개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2월 달에는 통일부를 사칭하는 이메일 공격이 좀 탐지가 됐고, 실제 발신자 주소를 조작하기 위해서 아주 진짜 별도의 이메일 서버를 구축한 사례가 좀 있었고요. 이게 실제 이메일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당하는 사람까지 너무 똑같다고 착각할 정도로 만들었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뭐 월북 동향, 뭐 북한 동향 이런 형태로 해서 첨부 문서가 많이 이제 배포가 된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3월 달에는 국내 금융기관 사칭에서 인터넷 배킹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한 4만여 대의 스마트폰이 해킹된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 많이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계속 이제 엄청나게 금융에 타겟하고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뭐 이베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이커머스 회사들이 실제 외부에서 시스템 접근할 때 접근 통제 미흡으로 해서 실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때 이루다 개발사한테 또 과징금을 물게 된 그런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은, 뭐 이루다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뭐 별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작년 5월부터 실제 과태료나 과징금들의 그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보위에 가면 이제 실제 과태료 명령 내린 이 사건들이 이때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페이스북, 뭐 구글, 뭐 넷플릭스 이런 형태의 개인정보 정보 규정을 위반해서 실제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실제 이용자 동의 없는 생체 정보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던 그런 한 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공지를 반드시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9월 달엔 야놀자, 뭐 스타일웨어, 집구무기 이런 형태의 역시 개인정보 위반들이 계속 이렇게 과태료 과징금이 증가해서 부과되는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샤넬 코리아, 10월 달에 샤넬 코리아하고 천재교과서 과징금과 과태료, 과징금이 이게 계속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과징금이 9억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팡 앱에서 고객 정보가 타인의 고객 정보가 배송지하고 뭐 주소 같은 것들이 잘못 보이는 사건들인데 이 부분들은 어떤 해킹 사건들이 아니고 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설정 오류 같은 걸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고가 났어도 빨리 인지하고 빨리 교체하면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개발자의 실수로도 정보 보안 이슈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SK실드C에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좀 첨부했고요. 상반기 업종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조업하고 금융업 쪽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격을 받고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은 뭐 랜섬웨어나 공급망 공격 등 여러 가지 침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트코인 투자 열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노린 그 사례들이 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좀 있었습니다. 유형별 사고를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하고 악성 코드가 역시 뭐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2001년 상반기의 그 통계를 봐도 악성 코드가 36%, 개인정보 21%, 뭐 기밀자료 15%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도 되고 악성 코드를 통해서 다른 제2의 제3의 공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핵심은 개인정보 그 유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클라우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관리 이런 형태의 미흡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예,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정보보안 담당자들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께서도 이제 더 지금도 뭐 잘 보고 계셨으리라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고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도 사건들을 좀 같이 공유를 했고요. 또 어떤 위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통계치를 좀 간단히 봤습니다. 이거는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위협 속에서 과연 우리의 회사 또 우리의 서비스는 안전한가? 저희는 이제 이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었고요. 저도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는 저희도 뭐 안전하다, 뭐 규제가 완벽하게 저희도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버그바운티라는 키사에서 하고 있는 헥터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키사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참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버그바운티는 뭐 취약점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뭐 우리 저희들은 흔히 좀 알고 있고요. 기업의 서비스, 뭐 소프트웨어, 인프라 여러 가지 해킹이나 이런 취약점을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뭐 그만큼의 보상금이나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많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외부에다가 이 버거 바운티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점을 알린다? 사실은 쉽은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진들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 그런 IT 관점의 그 팀들과 보안의 팀과 경영진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득과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하다 보면 모해킹도 하고 취약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효과적이었느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특히 점검 방식에 대해서는 신규 비즈니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뭐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는 승기 비즈니스에 우리가 맞춰가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항상 질문이 있었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인력으로 이런 모이에킹 또는 전문 인력을 통해서 외부에서 통해서 한 모이에킹 취약성 점검이 과연 들어오는 인원이 적절한 인원이냐 또는 그 인원들의 레벨이 뭐 아니면 수준이 정말 괜찮은 인원들이냐, 이거는 항상 퀘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확대 점검입니다. 각종 인증 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약점을 점검을 합니다. 인증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취약점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취약점들을 조치를 하고, 또 발견되지 못했던 것도 다음에 계속 정기적으로 하면서 또 발전하죠. 그러는데 문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기간의 텀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제한된 시간 내에 점검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뎁스 있게 점검하는 거야? 라는 거의 퀘스천이 생겨서 저희가 키사 버그 마운티를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를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모이에킹이나 취약성 점검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범위 선정이었죠. 실제로 저희가 대내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내 서비스를 할 것이냐,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할 것이고, 점검 기간, 또 점검하는 인력이 적절한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선정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모이에킹의 경우는 시나리오 선정에서 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별로 주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이제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서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또 침투할 것이냐, 이런 프로세스를 좀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취약성 전문 점검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정보반 전문 기업들 또는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실제 취약점 발견했고, 개발팀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계속 이렇게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기존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틀리다는 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해드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세스 안에서만 갖추는 것보다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제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가 정말 최선의 프로세스냐, 많은 고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버그 마운티를 하자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검 버그 마운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번에 작년에 키사에서 했던 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경영진을 설득하고 또는 이제 저희 IT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들은 전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 기간은 한 2주 정말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대신에 점검 인력은 약 600명 정도의 이 버그 마운티를 참여 인원들이 점검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이렇게 해서 발견된 점검에 대해 그 결과가 뭐 되게 크리티컬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최대한 한 1개월 이내에 조치를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유관부서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검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담당자 입장은 점검 준비 기간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준비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유관 부서와의 협의 또는 이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점검 기간이나 조치 기간보다는 정보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준비 기간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검 전에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첫 번째 점검 대상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래 그럼 요번에는 저희도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 위주로 좀 집중을 하자 라고 해서 좀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실제 서비스들이 멈추거나 만약에 잘못된 공격으로 인해서 또는 과도한 공격으로 인해서 현재 서비스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 점검용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물론 이제 뭐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설계들도 별도로 다 준비를 했고 실제 필요한 데이터까지 다 동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 중인 개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게 좀 저희가 방식을 좀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영향, 물론 아까 말씀드린 좀 개발 서버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또 그 보안 장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걸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 어떤 점검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점검 방식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런 준비 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보안 담당 부서, IT 부서, 그리고 운영 부서, 그리고 보안 관제 부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키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키사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고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좀 사전에 좀 미리 준비할 것들, 또는 우리가 보안 장비를 어떻게 만약에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양식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좀 두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 되게 두 달도 빡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시스템 환경에다가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물론 이제 개인정보를 다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닌, 실제 유출되는 것들이 개인정보가 아닌 형태로 해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채널, 3번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반드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하는 것들은, 특히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엄청나게 좀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점검 중에 실제 아까 말한 2주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냐면, 일단은 점검 신청을 했던 그 버그 마운트에 참여하는 인원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그걸 왜 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면은 우리가 동시에 이 정도 인력도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 인원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점검 전에 또 점검 시에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 시간대로 트래픽을 들어오는 시간대 또는 경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이런 패턴들을 갖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별도의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과정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내용을 중간중간에 유관부서하고 계속 공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점검 방법이나 점검 방식, 이런 것들은 뭐 톡이 됐든 뭐 SMS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메일 통해서든지 항상 일 단위로 계속 공유를 합니다.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공유하는 게 가장 좋고요. 참고로 저희는 이 키사에서 같이 이번에 버그 마운티를 할 때는 톡방을 하는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지금 공격이 이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 서비스에 영향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중단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키사에서 버그 마운티 참여 인원에 대해서 어떤 인원한테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IP를 저희가 주면 바로바로 공격을 중단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를 같이 갖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점검 결과에 대한 공유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왜냐면 많은 회사들이 어쨌든 이 버그 마운티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알고 있는 공격이야, 또는 우리가 이미 조치했던 점검이야, 아니면은 중복된 점검이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특히 그래서 하루에 이게 우리가 미리 이제 리스트한 그 공격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뺍시다, 더 합시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버그 마운트에 대한 점검을 거의 일 단위로 공유 또는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처럼 점검 결과에 대한 중복 여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은 저희가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빼주세요, 이런 형태의 리스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전에 있는 것과 점검 중에 있는 것들은 가장 핵심은 시사나 점검자와 그 점검 당하는 저희하고의 3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라 하더라도 우리의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것,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진단 방법에 대해서 언제나든지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뭐 참 저희도 이제 부끄럽긴 하겠지만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부분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것들도 되게 좋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부끄럽지만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모이킹도 했고요. 시작점 점검도 했지만 요번 키나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점검한 결과보다 한 50% 이상 더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의 기간 또 점검의 인력 대비해서 많은 인력 또는 많은 시간들이 점검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대비 한 50% 이상 저희가 점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점검 방법이나 종류들도 취약점에 대한 것들도 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3% 정도 추가가 됐었어요. 이 부분들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모이킹을 하든 뭘 하든 이것들은 어떻게 점검했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전용 장비를 통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 아니면은 반대로 전용 장비를 통해서 점검을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실제 개발과 전용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격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계속 보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웹로그, 또 와스로그, 보안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점검을 하든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나온 시나리오들을 보면 다른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시나리오야. 이거는 지금 100% 공격이 맞아. 라는 시나리오 보강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더 많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이 대표적인 네 가지는 저희가 지금 점검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레벨업을 해야 되는 레벨업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주 되게 만족해야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점검 결과까지 나왔는데 핵심은 점검 결과를 다 했고 점검을 잘 받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은 문제가 좀 더 저희가 보면은 좀 다르다 뭐랄까요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검 결과를 별도로 저희 대표님께 보고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경영진을 설득시켜랍니다. 자, 저희가 점검은 IT 담당자들이나 보안 전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점검은 대부분 IT 전문가들이나 보안 전문가들은 다 그 얘기들을 알아들어요. 점검 방식이나 점검명 뭐다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뇌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이게 경영진의 뇌와 담당자들의 뇌들이 다르다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뇌 쪽은 사실 이 왼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들은 경영진들입니다. 경영진들은 전략, 뭐 전사 전략, 매출, 대외, 조직, 실적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 한다면 실제 담당자들은 행동 방식, 개인 실적, 단기 목표 이런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늘 행동에 대한 것들 또는 이것들 몇 건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경영진들은 전략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고서를 쓸 때는 IT 담당자들, 보안 담당자들이 아니고 경영진들의 용어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략에 대한 부분들, 이 결과를 통해서 조직기에 대한 부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치사화했기 때문에 치사화의 관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경영진들이 알아보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뭐 취약점명,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뭐 SQL 인젝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경영진들은 아마 일반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용어들보다는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대량 해킹 방법,
이런 형태로서 용어들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중요한 거는 경쟁사, 유사업종, 여러 가지 기업들 간의 대조표, 비교표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들이 보고를 하면 첫 번째 질문들이 그런 것들도 많아요. 예전에 우리도 맨날 모예킹 한다고 그랬고 취약점 점검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서를 들어가실 때는 인증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예킹 하지만 이 키사 버그 마운티 또는 이제 버그 마운티를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버그 마운티하고의 차이점을 반드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예킹이면 모예킹을 딱 꽂히시기 때문에 이 헥터 챌린지 즉 버그 마운티의 차이를 모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의 용어로 요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뭐 필요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내부 과제와 뭐 외부 프로젝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들을 좀 했고요. 외부 프로젝트 때는 단순히 뭐 지금 나온 취약점 진단하고 그걸 조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거고 어떻게 로그를 쌀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조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레벨로 프로젝트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큰 세 가지 저희가 이 영역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경영진 대표님께서도 제가 이제 직보를 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고, 거의 다 많은 것들을 이제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더 저희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진짜 모예킹을 한 거 대비해서 50% 이상 더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반드시 어떤 번역은 이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 나온 취약점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이트가 안전하다, 100% 안전하다? 아니라는 것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레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취약점이 많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취약점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면 어쩌면 그게 더 큰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사 버그 마운티를 되돌아보면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갖추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버그 마운티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를 보안 담당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화시키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 저희가 600명 정도가 저희 2주 동안, 물론 저희 회사만 한 것들은 아니지만 600명들이 같이 진단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집단 지성이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공격 방법 또는 우리의 현실성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할 부분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안 담당자, 여기 계신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어떤 결과가 뭐 많이 나왔고 적게 나왔고 그것에서 저희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많이 지불 안 하고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진단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경영진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보여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버그 마운티를 뭐 키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서비스 또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정부 사업을 같이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한번 제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뭐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